네, 안녕하세요. 실리움하고 이스티오 앰비언트 모드에 대한 통합 전략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스티오의 1.24 버전에서 정식적으로 앰비언트 모드가 릴리즈가 됐고요. 그 이스티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티오 쓰게 되면 항상 프록시를 붙이잖아요. 프록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먹습니다. 좋긴 한데 너무 많이 먹어요. 그리고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먹어요. 많이 붙으니까. 근데 앰비언트 모드가 생겨서 그거를 하나의 파드로 다 줄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더 추가적인 부가적인 것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실리움하고 이스티오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전략으로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왜 서비스 메시인가, 뭐 기술은 어떤가, 그리고 아키텍처 통합 시나리오나 등등등 여러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메시는 뭐 들어보신 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모노릭 관련된 클라우드는 많이 없으시죠. 꼭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모든 클라우드는 MSA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의 서비스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일단 복잡하죠. 복잡하고 이제 보안 요구사항도 요즘 뭐 제로 트러스트, NTLS, 뭐 접근 제어 등등등 수많은 그런 보안 취약점이나 보안 그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게 앞으로 보안 장비가 다 막아줄 거고 내 클러스터는 안전한데 거기에다 왜 보안을 넣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면 이제 트렌드가 좀 약간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안 취약점이나 그런 걸 회사에서 또 받아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들어와서 일단 뚫렸어. 누군가 그 클러스터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그런 데도 이제 MTLS를 해가지고 이제 상호 인증할 수 있는 걸 권장을 하고 있죠. 필수는 아닌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필수로 하는 부분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이제 관측 필요성, 옵저빌러티라고 얘기하는 관측 필요성. 내 클러스터가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클러스터를 잘 볼 수 있는지. 저도 이게 테스트 환경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뭔가 에러가 났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여기다가 홈블이라고 해서 실리움에서 연결하는 걸 띄워서 그걸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드롭됐는지 정확하게 소스, 타겟, 그리고 해당 포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뭐 때문에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운용 부담성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부담이 좀 덜게 되겠고요. 여기 해결책은 뭐 eBPF 뭐 앰비언트 그 메시 그 앰비언트 메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것처럼 이걸 도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 부담이야 그런 게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보안이죠.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제가 쿠버네티스나 그런 걸 운영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클러스 안에 그냥 모든 걸 다 열어놓죠. 다 열어놓고 일단 거기 있으면 무조건 통시할 수 있게끔 그래야 일단 뭔가 만들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테스트를 이제 그 환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든 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모든 건 화이트 리스트로 관리를 합니다. 일단 다 막아요. 막고 일단 모든 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허용해주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다 보니까 뭐가 갑자기 얘가 안 떠, 통신이 안 돼. 그래서 험블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드롭됐대. 그러면 거기다 다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안에 네트워크 플릿이라는 정책이 있어서 그 정책을 기본적으로 다 막아놓고 필요한 포트만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돼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 라우팅이나 그런 것도 좀 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제 분산 추적이나 그것도 이제 분산 환경에서 여기는 뭐 뒤에 뭐 따로 뭐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제 MSA는 분산 환경에서 예거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또 분산 환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분산 환경이나 그거에 대한 테스트 된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안 정책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네트워크 폴리시나 그런 걸 어떻게 쓰느냐 그런 거에 대한 중점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인가. 그래서 지금 MTLS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MTLS는 이제 서버 인증서하고 클라이언트 인증서로 서로 상호 교차해가지고 인증하는 좀 더 그 인증한 좀 강력한 방식인데 이거를 복잡하게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티오에서 Z 터널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알아서 24시간 동안 인증서 발견해서 폐기하고 자동적으로 인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설정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도 그냥 바로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배경 기술을 보시면 이제 eBPF라는 게 들어왔죠. eBPF는 이제 그 커널 단에서 커널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도 그거를 중간에 캡처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도도 속도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걸 직접 뭔가 개발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가장 큰 장점은 뒤에 또 나오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속도도 좋고 안정성도 좋은데 일단 관측성, 내가 보기 편하다. 뭔가 장애가 나거나 그랬을 때 내가 확실하게 보기 편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네트워크 정책,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책에 따라서 그 내부적으로 거의 방화벽 정도로 출발지를 막거나 아니면 해당 DNS를 막거나 이쪽 DNS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막거나 DNS만큼 배포할 수 있게 막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안 정책을 그 클러스터 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술 블로그 같은 데서 봤는데 한 개 클러스터 안에서 개발 그다음에 스테이징, 그다음 프로덕트 운영하는 쪽을 나눠서 쓰고 있는데 스테이징 쪽에서 그 VPN이나 그런 그 설정을 좀 잘못해가지고 거기 있는 트래픽이 운영 쪽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운영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다 처리를 했냐면 결국은 이제 예전에는 다 인그레스 들어오는 쪽만 방화벽이나 그런 걸 다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했냐면 이그레스 나가는 쪽도 방화벽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징 쪽에서는 운영 쪽으로 못 나가도록 막아둔 거죠. 그러면 스테이징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도 방화벽 앞에서 막아주니까 그럴 일이 거의 적어진다는 거죠. 그런 설정을 이쪽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게 핵심인데 이 이스티오 앰비언트 모드가 1.24 버전에, 그러니까 이스티오 1.24 버전에 정식으로 릴리즈가 됐고 아마 그 전에서 약간 베타 버전은 있다고 했는데 그 홈페이지나 그런 데 들어가 보시면 1.24 버전 이하에서는 가급적 쓰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 버전 이후에서 지금 제가 테스트한 거 27 버전 정도 되는데 그 이상 버전에서 하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이드카에서 그 프록시가 항상 붙기 때문에 그 프록시 없이 왼쪽에 보시는 앰비언트에서 Z 터널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니까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네임스페이스, 아래 보시면 점진적 도입 방법에서 네임스페이스 모드를 활성해가지고 그 특정 네임스페이스에다 그걸 활성해서 점진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합 시나리오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나는 이스티오의 앰비언트 모드나 그런 걸 써가지고 이제 그 Z 터널을 통해 가지고 그 상호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안 처리나 그런 것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실리움의 이 BPF 걸 써가지고 이제 관측성 내가 실제로 파드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앱이 사이드까지 붙지 않고 그런 걸 모두 다 동일하게 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스티오도 이제 웨이브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S7, 이게 도메인으로 오는 DNS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 말고도 제가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표현은 안 드리긴 했는데 그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는 뭐 이스티오나 뭐 이스티오하고 그 다음에 이스티오하고 다른 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각자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쓰는 걸 각자 따로따로 썼어야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그 쿠버네티스가 그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게 정식으로 표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HTTP 라우터를 만들어가지고 쓰게 되면 그 뒷단에 있는 인그레스 게이트 어떤 걸 쓰더라도 앞단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만 배포하고 뒤에 있는 애들이 거기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장점은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뭐 이스티오 게이트웨이를 쓰든 콩 게이트웨이를 쓰든 어떤 게이트웨이를 써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요즘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그레스는 L7만 처리해서 라우팅만 해주기 때문에 그 게이트웨이 처리를 잘 안 해줬고 인증인가 그런 걸 잘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따라서 이제 그 쿠버네티스나 그쪽도 이제 게이트웨이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표준화해서 바뀌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환경을 보시면 테스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 3개로 HA로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워커노드 3개, 그래서 3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우분투는 20.04 버전, 그리고 실리움은 17.1.17.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K8S에다가 RK2라고 되어 있습니다. RK2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닐라 쿠버네티스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그 렌처에서 만든 그 RK2를 설치했는데 요거 설치한 이유는 그 핵심 순서 맨 아래 1번에 보시면 RK2 플러스 CIS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IS 프로파일 자체가 그 인터넷에 있는 그 그런 취약점들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반영해 준 거거든요. 뒤쪽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기본 디폴트 모드는 웬만한 건 다 막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 기존에 예전에는 파드를 그냥 배포했잖아요. 배포하지 않고 이제 시큐리티에 있는 설정들을 다 넣어줘야 얘가 직접적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쿠버네티스 그런 거 운영하거나 설치하거나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배포하고 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접근하고 했죠. 근데 이제 보안이나 그런 것도 좀 더 그 취약점도 많아지고 그런 거에 대한 그 내용도 많이 그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걸 기본으로 놓고 내가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설정 옵션하도록 강제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면 채팅 설치에 그 실리움도 설치하고요. 실리움에다가 이제 쿠베 프록시를 대처해가지고 실리움으로 대처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험블 UI 관측성 있는 험블도 같이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이트웨이 API,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API를 표준화해서 설치하고 HTTP 라우터에서 라우팅도 같이 해주고, 그거를 표준화해서 설치하는 걸 이게 CRD로 따로 설치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설치해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ETO 앰비언트 모드라고 해서 아까 전에 그 앰비언트 모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측성에서 그 험블만 있으면 좀 그렇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나 그래파나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더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거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는 그 베어그란트를 해가지고 그 간단하게 그 로컬에서 VM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버추얼 박스를 썼습니다. 버추얼 박스 무료이기 때문에 버추얼 박스 썼고, 버추얼 박스 말고도 그 무료 하나 더 있었는데 어쨌든 버추얼 박스를 기준으로 썼고,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는 그 벤토라고 해서 벤토 관련되어 있는 우분투를 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x86, ARM 여러 가지 아키텍처에 대해서 거기 많이 배포를 해줘요. 예, 배포를 해서 그걸 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베어그란트 업 하면 얘가 알아서 쫙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된다는 건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 3개, 그 다음 워커 노드 3개, 그 다음 거기다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ECTO를 설치합니다. ECTO 같은 경우에는 파드 내에 들어가서, 파드 내 안에서 ECTO 있는 ECTO CTL을 다운로드 받아서 ECTO CTL을 설치하고요. 그 파드 내에서 안에서 설치하는 거는 이 ECTO를 설치할 때 ECTO CTL이 있는 그 바이너리 파일이 외부에 설치하고 외부에 있는 걸로 환경을 확인해서 그걸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리눅스에 있는 그 파드에 있는 리눅스에 있는 운영체제에 있는 걸 확인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탈LB 같은 경우에는 그 ALB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이제 로컬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NF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PV나 PVC를 자동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NFS 썼고, 셰프나 그런 거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셰프 설치해서 쓰면 되는데, 로컬에서 셰프 설치하기에는 좀 그 약간 과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NFS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ECTO 게이트웨이, 예, 저희는 그 ECTO를 설치하고 ECTO 게이트웨이는 약간 다른 겁니다. ECTO 게이트웨이는 다르고, 이제 게이트웨이를 따로 쓰기 위해서 ECTO를 썼기 때문에 ECTO 게이트웨이를 같이 설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예, K라고 그 다음에 그래파나,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파드 시큐리티. 아까 전에 말씀드린 CIS 프로파일 적용하면 기본적으로 맨 아래에 있는 그 기본 적용에서 웬만한 건 다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네임스페이스, 뭐 큐브 시스템이나 ECTO 시스템 쪽에 그 가장 완화되어 있는 프로파일 레벨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야 여기서 뭔가 통신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설정 자체는 이게 나중에 그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할 때 프로메테우스는 익스포터가 많이 그런 노드 패스도, 그러니까 호스트 패스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다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됐냐면 네임스페이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네임스페이스에 이런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그 설정을 동일하게 주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야 나머지 기까지 수집을 잘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수집이 안 돼서 통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험블 UI 이렇게 보시는 게 그 직접 그 설치한 화면을 이제 캡처해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지금 다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녹색으로 나오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드롭된 겁니다. 그 막힌 거예요. 예, 그렇게 막혔다고 보시면 돼서 이거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안에 또 클릭하게 되면 그게 활성화가 돼서 거기 있는 것만 아래 위에 보시면은 이게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 여기 그 정규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클릭하면 여기 안에서 이게 정규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통신만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 ECTO 쓸 때 이거 같이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좀 그 메시로 되게 여러 가지 설치가 있어서 요거를 설치하게 되면 얘 상태를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여기 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상태,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여기 볼 수 있고, 중간에 보시면 트래픽이나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내가 거기다 막 트래픽을 넣으면 거기다 보여요.
트래픽이 활성화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트래픽이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세트로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보안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모드로 설치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MTLS 모드가 기본 1번 기본 모드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설치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설치해서 돌아가서 그 네임스페이스별로 이 정균적 이 스트릭트 요걸로 쓰게 되면 이게 MTLS 모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면서 중간에 서로 그 인증서 기반 암호화 통신이 되게 됐습니다. 이때 간단하게 보시면 ETO 설치하고 요것만 설정하면 그 네임스페이스 안이 MTLS 모드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아까 전에 방화벽 얘기 말씀드렸던 거 네트워크 관련해서 실리움 관련된 네트워크 폴리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폴리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ETO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레벨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여기 아래 보시면 실리움이 IP 기반이나 그런 거 다 통지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신 채널도 MTLS 모드로 해서 서로 인증서 기반으로 통신할 수 있고 ETO 같은 경우에는 그 라우팅 내가 원하는 도메인과 그 다음에 라우팅을 어느 그 라우팅에 있는 패스나 그런 것도 정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MTL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증서 기반으로 자기가 뭔가 설정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아까 전에 보면 야물 파일을 배포하게 되면 그 네임스페이스 자체가 MTLS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인증서 요청하고 인증서 뭐지에 서명하고 배포하고 입사기인 주기로 자기가 갱신하고 하는 거를 ETO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뭔가 다른 걸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그 보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안을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그 보안이 좀 강화된 데는 이런 걸 설치해서 돌리면서 이런 모드를 간단하게 돌리면 그리고 나중에 이게 확인을 해보시면 로그에 이렇게 보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우리는 MTLS 모드를 적용했다라고 증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했던 거를 이게 좀 카일리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그라파나 프로메티우스 여기는 그 웨이브 포인트에서 S7 쪽 나온 거랑 그다음에 여기는 Z 터널 이렇게 나온 것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요. 네임스페이스 NS 테스트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웨이브 포인트나 뭐 클러스터 폴리시 이런 설정들을 넣고요. 그리고 인그레스 쪽 관련돼서 인그레스 배포할 때 여기 있는 배포에서 인그레스랑 HTTP 라우터는 이게 ETO 게이트웨이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표준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표준 CRD CRD 설치한 거를 표준으로 해서 배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보안적 잭들, 약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좀 방화벽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보안적 잭들 넣어서 특정 그 내용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FF는 그냥 간단하게 그 NGX 하나 띄워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get 많이 쓰시죠. 그 인그레스 IP로 해서 get을 때렸는데 이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써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이번에 테스트할 때 좀 놀란 게 뭐냐면 대부분 원래 S7은 DNS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도메인을 호출하게 되잖아요. IP로 호출 못 하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근데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로 이렇게 배포하려면 IP를 하나 만들어져요. 로드 밸런서가 하나 생기면서 IP로 호출하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게 도메인을 넣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IP가 생겨서 그 IP로 호출하면 그 해당 그 파드로 바로 통신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IP 기반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통신 잘 되는 부분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소드. 내가 get은 됐는데 포스는 막았어요. 그래서 포스를 호출했는데 거절당했죠. 그래서 내가 특정 메서드를마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내가 특정 메서드를 맞게 설정할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나 운영을 하다 보면 보안 쪽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뭐 get하고 post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막아주세요. 뭐 delete도 막고 뭐 그런 식으로 put도 막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현하기가 되게 예전에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그거 다 막히거든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로 차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로를 차단했는데 이게 원래 404가 떠야 되거든요. 없는 경로라서 404가 안 되고 403이 뜨는 거죠. 거절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로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게 이게 이그레스 설정입니다. 이래서 그 HTTP 핀, 이제 ORG 좀 요거는 보내주는 거고요. 이게 파드 내에서 보내는 거죠. 이그레스니까. 그리고 example.com도 원래 호출이 돼요. 근데 요거 막은 거죠. 호출 못하도록. 그래서 앞에다가 그 특정 도메인을 내가 원하는 도메인만 보내고 나머지는 막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생각해 보시면 이그리스는 그냥 다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있는 파드라든가 그런 게 해킹 당해서 다른 쪽으로 대량의 트래픽을 보내거나 대량의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이 앞에서 방화벽 정책 땅으로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있는 그 출발지에선 난 항상 여기만 통신할 거야. 그럼 거기만 열어주고 나머지 다 막는 게 맞겠죠. 예, 그것처럼 이제는 화이트 리스트가 아니고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화이트 리스트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 보안은. 원래 보안이 기본이 그거니까. 근데 클러스터 내에서는 그것까지 많이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간단한 설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이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죠. 성능, 그 다음에 비용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가장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리소스잖아요. 리소스를 보시면 사이드카하고 Z터널을 비교해 보시면 CPU나 메모리가 70에서 80% 정도 절감이 된다. 근데 여기 아래 적어서 뭐 대규모 클러스터가 대규모일수록 더 많이 절감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예전에 이게 이런 걸 검색해 봤을 때 이게 파드가 정말 대량으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중간에 있는 Z터널 이런 애들이 그 부하를 견디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대량으로 몇천 개의 파드들이 뜨면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대량의 예를 들어서 나는 공장이나 그런 거에서 대량의 트래픽이 들어오고 우리는 굉장히 클러스터 커서 대량의 파드를 많이 생산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이 앰비언트 모드를 쓰는 걸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시고 어느 정도 중소규모에 하면 몇백 개 정도, 몇백 개 좀 많은 거죠. 어쨌든 몇백 개나 몇십 개 정도의 규모의 간단한 중소기업 그 정도로 운영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뭐 도입해서 메모리 양을 많이 줄이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성능이나 그 성능에 대한 지연 효과라든가 오버헤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마냥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도입을 하실 때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포인트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반 구축에서 여기 보시면 RK2라고 잡았는데 꼭 이거 아니라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쿠버네티스 설치하시고 그냥 실리움 배포하시고 실리움 배포할 때 필수적으로 그 험블 UI는 꼭 넣으셔야죠. 왜냐면 관측을 봐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넣은 건데 다른 뭐 여러 가지 효과도 있지만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좀 준 것 같거든요. 다른 거는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요거는 딱 한눈에 보이니까 예, 이거 뒀고 그 다음에 앰비언트 모드를 도입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그 표준에 있는 게이트웨이나 그런 것도 이제 관장드립니다. 써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예, 관장드리고 아니면은 그걸 안 넣으시더라도 이제 뭐 그 서비스 쪽으로 해가지고 그 게이트웨이 하나에서 넘겨가지고 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MTLS나 그런 설정도 나중에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렇게 들어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설치해서 좀 운영하다가 핵심적으로 이제 그 앰비언트 모드에 라벨링을 붙여야 그게 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드를 라벨링을 붙인 다음에 그냥 파드를 이렇게 넘겨서 전상적으로 다 돌아가는지 예, 그런 거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넘겨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클러스터를 이런 모드로 넘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로드맵을 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적어놓은 거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예, 앰비언트 모드에 적어놓은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L7 정책 그래서 이제 꼭 웨이브 포인트 게이트웨이를 쓰진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가급적이면 그 표준으로 지금 여기 알고 있는 게이트웨이나 HTTP 라우터는 한번 써보시는 거를 뭐 추천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보안 정책은 가급적이면 필수로 넣으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저도 이거 테스트하다 보니까 모든 IP 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도메인도 넣고 이거저거 많이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먼저 걸리는 게 어떠냐면 포트부터 걸리더라고요. 내가 내 클러스터 안에 파드들이 어떤 포트로 통신하는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일단은 드롭으로 다 뜹니다. 포트들이. 그래서 그걸 다 찾아가지고 하나씩 등록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는 건 등록했지만 몇 개 포트가 제가 빠져서 그 포트를 확인해서 추가로 등록은 했는데 그것처럼 내가 쓰는 거를 관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거 관리하는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결론은 여러 가지 성능 향상도 있고 운영도 단순해지고 그리고 이게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표준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많은 그 고민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로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아키텍처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외부 포인트는 약간 선택입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소스를 보시면 제가 이쪽에 GitHub 쪽에 소스를 배포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베어그런트 모드로 실행을 하고 인스톨로 해가지고 각종 컴포넌트, 아까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 있잖아요. 뭐 그래파나나 뭐 프로메테우스는 컴포넌트 설치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아까 테스트라고 마크업 다운 돼 있는 게 아까 전에 테스트했던 앱들 배포하는 거 다 내용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테스트 쪽 이렇게 배포하는 거 있고, 여기는 이제 베어그런트가 동작하면서 자동적으로 테스트에서 자동적으로 배포하는 숫자 붙여 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배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ECTO, 아까 전에 ECTO 중간에 보면 왼쪽에 ECTO 설치했잖아요. 그 ECTO 설치하는 판에 다 빼놨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다 설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테스트 목적이 더 강한 성격이라서 VM을 설치해서 이제 쿠버네티스까지는 설치하고 앰비언트부터 이제 하나씩 설치해서 이게 설치해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그 파드를 보면 파드가 어떻게 뜨는구나를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쪽 여기 왼쪽을 보시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뭐 그라파나나 험블이나 뭐 카일리나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도 이게 프로메테우스도 아까 말씀드린 포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포트를 열어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설정들을 따로 했습니다. 이거는 화이트 리스트 때문에 한 것도 있고 게이트웨이나 HTTP 아우터 연결하려고 하는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정도 넣어놨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버추얼박스 쪽인데 버추얼박스에서 이렇게 6개의 VM이 뜨고 여기 안에서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보시면 이쪽이 거기거든요. 예. 여기 보는 걸 이렇게 좀 띄워놨고요. 예.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뜨시면 되고, 예. 다만 여기에 이제 그 트러블슈팅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버추얼박스는 제가 이제 그 맥미니로 쓰고 있는데 이게 맥 기반으로 암 기반으로 쓰시면 이 버추얼박스를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 파일 이게 S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설치해서 베어그런트 업하면 무조건 에러가 나요. 예, 저는 그랬습니다. 무조건 에러가 날 때는 이 소스를 직접 가셔서 이거를 S를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여기는 추가로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스크립트는 들어갔는데, 이제 이 ECTO 게이트를 설치하다 보면 이 마지막에 스킵 스키마 이 옵션을 넣지 않으면 얘가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추가 넣었고요. 이게 넣어서 그 나머지는 네, 크게 문제없이 잘 돌아갔던 것 같고, 예, 다만 이게 처음에 설치할 거랑 재기동하는 거랑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껐어. 아니면 VM을 껐다가 다시 켰어. 그러면 쿠버네티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동작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etcd 관련된 설정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게 베어그런트에 그 인터페이스가 2개가 생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관리형 하나 생기고 자기가 설정한 것 하나 생기는데 이게 그 etcd가 그 인터페이스가 0번을 먼저 찾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원래 1번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만든 거를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이거를 강제로 IP로 처음에 설치할 때 넣어놨고요. 설치하고 나서 요거를 혹시 에러가 나신다면 이렇게 요거를 주석 처리하고 재기동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없이 계속 뜹니다. 예, 요거는 약간 그 환경 자체가 좀 그런 거라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크게 뜨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쓰시면은 전체적으로 테스트하거나 그럴 때 이 목적은 내가 로컬에서 뭔가 환경을 띄워가지고 좀 자유롭게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이게 아마 리소스까지 제가 정확하게 따지질 않는데 아마 맥북이나 그런 거 쓰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괜찮은 노트북이나 그런 거 쓰시는 분들 로컬에서 아마 잘 뜰 겁니다. 근데 제가 X86으로 테스트를 해보진 않아서 X86도 될 거 왜냐면 특별한 옵션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암 기반의 맥에서 테스트한 거라서 거기서 잘 뜨는데 나머지도 혹시 안 뜨거나 그러시면 제가 연락 주시면 좀 확인해가지고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큼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